그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안 불쌍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 난 절대 못해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 든든하지 않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반대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첫 번째 이유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입니다. 김 여사는 72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째입니다. 주변에선 처음엔 다들 안쓰럽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연세에 혼자 어떻게 사나 자식들이 모시지 왜 혼자 두나 하지만 김 여사는 혼자 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얼굴엔 스트레스 한 점 없이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김 여사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혼자 늦잠 좀 부렸어요. 그런데 그 말에 이 여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나는 60만 되면 남편이 밥 좋아하고 깨워요. 하루라도 늦게 자면 꼬박꼬박 잔소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부인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라도 자고 싶어도 허락받고 자야 해요. 그 순간 김 여사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자유는 달콤해요. 김 여사의 하루는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늦은 브런치를 먹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1시간씩 읽습니다. 저녁에는 유튜브로 요가를 하고 밤 11시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와인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모든 일정엔 방해하는 사람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냉장고 안엔 좋아하는 음식만 있고 집안은 온전히 자기 취향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라 말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썩 밝지 않습니다. 남편은 TV를 독점하고 식사도 제 시간에 꼭 차려줘야 하며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박 여사는 말합니다. 밥 차리고 빨래하고 TV 채널 뺏기고 이게 도대체 누구의 노후인가 싶어요. 남편이 잠깐 외출하면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그 짧은 시간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김 여사는 말합니다. 혼자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친구가 됩니다. 그녀는 누가 뭐라 하든 오늘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설거지를 내일로 미뤄도 침대를 안 개어도 잔소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얼마나 가벼운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모임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혼자 살면 무섭지 않으세요? 김 여사는 대답합니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누가 집에 들어오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내 공간에 누가 들어온다는 게 불편해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 와닿네요. 나도 요즘은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늙어 혼자 산다는 건 세상과의 거리 조절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땐 사람을 만나고 필요 없을 땐 조용히 내 공간에 숨어 쉴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리듬, 내 방식대로 사는 삶. 그건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대신 느껴줄 수도 없는 진짜 나의 시간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에게 맞추지도 않으며 진짜 나로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늙어 홀로 사는 삶의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얼굴엔 젊은이도 갖기 어려운 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김 여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조용한 평화가 세상 어떤 화려함보다 부럽습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두 번째 이유는 누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어서입니다. 정 여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되뇌입니다. 68세,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산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그를 안쓰럽게 봤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면 외롭지 않아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 여사의 얼굴은 편안해졌고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합니다. 사람이요, 혼자 살아야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누가 기분 나쁘면 따라 울고 누가 짜증내면 내가 불안해지고 그런 거 이제 질렸어요. 결혼 생활 40년, 정 여사의 하루는 남편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출근 전 남편의 표정이 어두우면 온종일 불안했고 퇴근 후 문 여는 소리가 세기라도 하면 가슴부터 철렁했습니다. 아침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온종일 냉전이 시작된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안 공기가 무겁고 밥맛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겠지만 정 여사에겐 늘 남의 감정이 먼저였고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임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나가냐? 는 말이 날아올까봐. 영화관 가는 것도 친구와 점심 먹는 것도 남편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됐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통제가 더 심해졌고 정 여사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남 눈치만 보다가 끝나겠구나. 그리고 결국 이혼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변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정 여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감정 챙기며 살고 싶었어요. 지금의 정 여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날씨가 좋으면 혼자 나들이도 나갑니다. 책을 읽다가 울고 싶으면 울고 웃기면 혼자 박장대소도 합니다. 누가 눈치 줄 일도 없고 누가 기분 상했다고 같이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내 감정, 내 속도, 내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땐 모임에 나가고 혼자 있고 싶을 땐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나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 여사는 남편과 여전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감정의 전쟁터입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온 날이면 침묵이 이어지고 작은 말다툼이라도 나면 며칠간 말을 안 합니다. TV 채널 하나 가지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주말이면 또 뭐 먹을 거냐는 말에 이 여사는 소리 없이 입맛을 잃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요즘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 기분 맞추느라 내 감정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정 여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 남편이 싫다고 해서 집에 안 뒀거든요. 지금은 베란다에 자신이 좋아하는 안개꽃, 국화, 다알리아를 잔뜩 키웁니다. 하루에 몇 번씩 꽃들에게 말을 걸고 물을 주며 마음을 정화합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혼자 사는 걸 불행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보면 압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짜증도, 누구의 비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건 단순히 조용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삶입니다. 감정이 억눌릴 때 병이 생기고 감정이 무시될 때 사람이 망가집니다. 늙어서라도 내 감정을 중심에 놓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정 여사는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기분이 먼저예요.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그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세 번째 이유는 갈등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해서입니다. 이 여사는 예전엔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림 같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정년까지 대기업에 다녔고 자녀도 잘 키웠고
주변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노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그녀의 하루는 조용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티끌 같은 말다툼이 폭발로 이어지고 밥상 위엔 음식 대신 침묵만 놓였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로 싸움이 나고 식사 시간마다 또 이 반찬이야?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봐가며 참고 또 참았지만 어느 날 이 여사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면 뇌출혈도 올 수 있어요. 정신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여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각방을 쓰고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집안의 소리마저 줄이며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행복은 아니라는 걸. 늙어서도 갈등이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면 인생은 지옥이 된다는 걸. 반면 박 여사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별 후 10년이 지났고 지금은 누구보다 평화롭고 고요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 햇살에 맞춰 눈을 뜨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음의 집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누구의 발소리도 한숨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거실이 가장 큰 안식처입니다. 누가 밥을 투정하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험하게 여닫지도 않으며 침묵 속에 불쑥 화를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은 박 여사가 혼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그 말에 박 여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함께 사는 사람과의 끝없는 싸움이에요. 실제로 그녀는 친구들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서로 말 안 섞고 자는 부부가 많다니까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관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여사와 박 여사는 극명한 대비를 보입니다. 한 사람은 매일의 소음과 말다툼에 시달리며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한 평화 속에서 스스로와의 대화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말합니다. 혼자 살면 혼잣말이라도 자유롭게 해요. 남편 눈치 안 보고 TV 소리 키우고 반찬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늙어서 함께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 갈등이 되고 생활 방식의 차이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은 공간도 감옥이 되고 마음이 다치면 부부라는 이름도 무의미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함께 있음이 아니라 어떻게 있는가입니다. 박 여사는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앉아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캔버스에 색을 입힙니다. 누가 시끄럽게 말 걸지도 않고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 이런 고요 속에서 창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매일을 평화롭게 채워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며 감정을 눌러 담지 않아도 되는 삶. 그 고요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갈등 없는 일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다툼 하나 없이 조용히 밥을 먹고 스트레스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아침. 혼자 있어야만 가능한 그 고요한 평화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네 번째 이유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입니다. 한 여사가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요즘 그렇게 바쁘세요? 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가 짧다고 말하는 그녀는 늘 무엇인가를 배우고 만들고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10시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며 오후엔 글쓰기 모임, 저녁엔 친구들과 공원 산책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누가 정해줘서도 아닙니다. 오롯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 자유가 한 여사를 누구보다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15년 전 남편과 함께 살 때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은 늘 남편 아침밥으로 시작됐고, 오전엔 남편 병원 모시기, 오후엔 반찬 만들어 냉장고 채우기. 남편은 은퇴 후 점점 예민해졌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녀의 하루를 조각냈습니다. 지금 뭐해? 왜 나랑 안 같이 있어? 왜 늦게 들어와? 그녀의 시간은 단 한 줄도 스스로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나이에 뭘 배우냐는 남편의 한마디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한 여사는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인지 해방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 속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대내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인생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늦잠 자기였습니다. 수십 년을 새벽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리던 습관을 버리고 처음으로 9시까지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에게 시간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사는 지금 말합니다. 내가 사는 시간은 이젠 온전히 내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리듬대로 흘러가요. 가끔은 점심을 2시에 먹고 가끔은 오후 늦게 영화관에 혼자 가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늙은 여자가 혼자 다닌다며 눈치 받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조차 무시할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유연해졌습니다. 반면 최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고 그녀가 문화센터라도 나가려 하면 밖에 나가서 뭐 하냐며 빈정댑니다. 남편 점심 챙기고 빨래하고 장 보고 나면 하루는 끝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종처럼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한 여사의 친구들이 한 여사를 부러워합니다. 혼자니까 가능하지 나는 언제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한 여사는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못 사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오히려 혼자니까 삶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었고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내 하루를 계획해 주지 않기에 매 순간이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말합니다. 오늘은 뭘 할까? 그 물음 하나가 그녀를 설레게 하고 그녀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자식의 시간, 남편의 시간, 가족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온 수십 년의 삶. 이제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오직 나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여사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스케줄을 짜요. 늙었어도 하루하루 내가 주인공이에요.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요청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정감, 그 여유, 그 자유가 그녀를 가장 젊게 만들어줍니다. 늙어서 홀로 산다는 건 단지 혼자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시간에 내 마음을 싣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5번째 이유는 같이 살아도 외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여사는 올해로 80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외국과 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걱정하며 말합니다. 혼자 지내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문 여사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인 게 제일 편해요. 내 시간, 내 공간, 내 생각 전부 내 거니까요. 문 여사의 하루는 아주 단순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아침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식사는 입맛에 맞게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차려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으면 그대로 소파에 누워 책을 읽습니다. TV 리모컨도 욕실 타월도 주방의 반찬통까지 오롯이 그녀의 손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편안함은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그녀만의 세계입니다. 반면 최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쉽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뉴스를 보며 고함을 지르고 점심땐 반찬 간이 맞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합니다. 저녁엔 친구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어디서 늙어서 나돌아다녀라는 말에 조용히 안방에 들어갑니다. 자식들이 보기엔 함께 사는 노부부지만 그녀의 속은 병이 듭니다. 마음 놓고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밤에 라디오 하나 켜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은 그 자체로 울림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기도 하지만 해방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문 여사가 친구들과 다 같이 찜질방에 갔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전화 때문에 일찍 나가고 누군가는 저녁 준비하러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문 여사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 여사는 말했습니다. 혼자니까 마음껏 웃고 오래 앉아있고 시간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늘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친구들 중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는 자식과 함께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손주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말동무도 생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생활 방식에 불만이 많았고 손주는 스마트폰에만 빠져 무관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소음 취급당하고 가끔 목소리를 높이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됐고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무겁게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낸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문 여사는 요즘 그림을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시 낭독 모임에 나갑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끔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말합니다. 나는 아주 잘 지내. 걱정 말고 너희 삶 살아. 자식도 이제는 안심하고 전화 끊습니다. 오히려 문 여사가 자식을 위로하는 입장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의 간섭 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감정에 집중하며 하루를 꾸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때론 더 맛있고 혼자 보는 영화가 더 감동적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혼자가 훨씬 낫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늙어서야 진짜 깊이 다가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혼자의 시간이 주는 고요한 만족감, 그건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짜 여유입니다. 그래서 늙어 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삶의 주인이 됩니다. 선택은 나의 것이고 리듬도 나의 것입니다. 늙어도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담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막상 밤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눈은 감겼는데 머릿속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아침마다 멍한 머리와 쑤시는 몸이 너무 괴롭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불면증은 단순한 잠 부족이 아닙니다. 뇌를 갉아먹고 면역을 무너뜨리며 심장까지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면제를 쓰지 않고도 밤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음식은 당신의 밤을 바꿔놓을 강력한 먹는 수면제입니다. 먼저 늙어 불면증 없애려면 바나나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냥 과일 하나로 보였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나나는 노년기에 가장 강력한 천연 수면 유도제입니다. 매일 밤 뒤척이고 새벽에 깨고 아침이 되면 무기력한 당신의 밤을 바나나 하나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숙면에 필요한 마그네슘, 칼륨,
트립토판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트립토판입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는 몸과 뇌를 동시에 잠으로 이끄는 최고의 자연식품입니다. 문제는 많은 노년층이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약만 찾는다는 점입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술까지 손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공적인 방법은 결국 내성을 만들고 뇌 기능을 악화시키며 자칫하면 심장까지 먹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바나나는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몸을 이완시키며 잠에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나가 노년의 필수 과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바나나는 위에 부담이 적고 밤 늦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되며 오히려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야간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잠이 안 오는 원인이 단순히 뇌의 문제만이 아니라 위장이나 신체의 불편감일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케어해주는 수면 전용 간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따뜻한 우유에 바나나를 갈아 만든 바나나 라떼는 수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합입니다. 밤 한두 시간 전에 이 음료를 마시면 뇌는 세로토닌 분비를 시작하고 몸은 부드럽게 긴장을 풀어갑니다. TV를 보며 야식을 찾는 대신 바나나 한 개를 손에 드는 것이 수면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8세 최모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매일 밤 2~3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병원도 수없이 다녔고 수면제도 종류별로 먹어봤지만 점점 약에 대한 의존만 커지고 몸은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서 바나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과일 하나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간절했던 터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바나나 한 개를 따뜻한 우유에 갈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이불에 누웠습니다. 놀랍게도 평소엔 2시간 넘게 뒤척이던 최 할머니가 20분도 안 돼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세상에 눈밑이 안 푸석푸석해 라고 감탄했답니다. 그 이후로 최 할머니는 매일 밤 바나나를 꼭 챙겨 드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바나나는 수면제보다 낫다고 전도하듯 말하고 다니십니다. 경로당에서는 바나나 전도사로 불릴 정도입니다. 본인은 농담처럼 이러다 바나나 과수원 차릴 판이야 라고 웃지만 그 속엔 10년 넘게 잠 못 자던 괴로움이 씻겨나간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늙어서 잠 못 드는 밤 쓸쓸하고 지친 마음에 의지할 곳을 찾고 있다면 그 답은 바로 바나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바나나가 없다면 오늘 당장 사서 밤에 하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잠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늙어 밤에 잠 안 올 땐 따뜻한 우유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단순한 음료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노년기 불면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강력한 천연 수면 유도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밤새 뒤척이며 지쳐가고 있지만 해답은 냉장고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속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을 유도하고 깊은 잠에 빠지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운 우유는 몸을 부드럽게 데워주며 체온을 안정시키고 뇌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 어떤 약보다 빠르고 부드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점점 더 각성된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면 리듬은 완전히 망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루를 무기력하게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우울증, 고혈압, 당뇨, 치매까지 동반되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이 모든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유 속에는 트립토판 외에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더 효율적으로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 전체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필수 수면 보충제입니다. 우유는 위에도 부담이 적고 잠들기 전속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흔한 야간 속쓰림, 공복감, 위산, 역류 같은 문제들도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우유를 너무 뜨겁게 데우면 단백질이 변성되므로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전후의 온도로 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모 할아버지는 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매일 밤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빠져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병원 의사에게 우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우유 한 잔이 뭐 그리 대단하겠냐며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한번 시험 삼아 데워서 마셔보았습니다. 뜨끈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이불 속에 들어가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은 지 10분도 안 돼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일어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는 느낌에 놀랐습니다. 꿈도 꾼 것 같았고 눈 뜨자마자 몸이 가볍더라고라는 말에 가족들이 더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우유 없이는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잠옷보다 먼저 우유를 꺼내 데우는 게 일상이 되었고 본인은 우유가 제 수면제입니다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며 우유 한 잔이 약보다 낫더라고 추천하고 다니시며 주변 어르신들 중 5명이 김 할아버지를 따라 우유 마시기를 시작했다는 후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괴로운 밤,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우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당신의 몸을 감싸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깊고 안전한 수면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좋은 약은 때로 가장 단순한 음식입니다. 냉장고 속 우유 한 팩, 그 안에 당신의 밤이 달라질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늙어 깊은 잠 자고 싶다면 체리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체리는 단순히 예쁜 과일이 아닙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노년의 뇌를 달래주고 지친 몸을 깊은 수면 속으로 끌어들이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없이 잠들기 어려운 밤, 체리 한 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뇌가 밤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수면 호르몬으로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에는 이 멜라토닌이 거의 없거나 미량이지만 체리는 다릅니다. 체리는 전 세계적으로 멜라토닌이 가장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자연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밤만 되면 눈꺼풀이 절로 감기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 아무리 피곤해도 머리는 맑고 몸은 긴장된 채 잠을 밀어냅니다. 그 결과 밤새 뒤척이고 새벽에 깨어나고 아침엔 머리가 띵하고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매,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리를 하루 2번 7일간 섭취한 실험에서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이나 늘어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깊은 잠의 비율이 높아져 같은 6시간을 자더라도 체리를 먹은 사람은 다음 날 훨씬 덜 피로하고 집중력도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도 아닌데 이 정도 효과라면 체리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닌 천연 수면 솔루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체리는 그대로 먹어도 좋고 즙을 내서 마셔도 좋으며 말린 체리를 간식처럼 섭취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체리의 멜라토닌이 몸에 흡수되는 시간과 수면 사이클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체리가 비싼 것이 단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수면제 부작용으로 병원 다니는 비용에 비하면 체리는 오히려 값싼 수면 보험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6세 배모 할머니는 한때 잠이란 걸 잊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1시간도 채 못 자고 뒤척이기를 수년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줄 수 없다고 했고 한약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체리가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리즙을 주문했습니다. 어차피 포기한 잠, 체리라도 먹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첫날, 체리즙 한 팩을 저녁 9시에 마시고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23시간을 뒤척이던 배 할머니가 30분도 안 되어 눈이 감기더니 그대로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이 이렇게 밝았던 적이 있었나?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배 할머니는 체리 신자가 되었습니다. 매달 체리즙을 구입해 식구들과 나눠 마시며 경로당에 가서는 체리는 신이 내린 과일이여라고 외치며 불면증 친구들에게 무료 나눔까지 했습니다. 내가 체리 한 박스로 사람 여러 살렸어 라는 말에 다들 웃지만 그 속엔 진심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매일 저녁 9시면 체리즙 한 팩을 꺼내 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체리 한 잔, 꿀잠 예약이요. 노년의 밤은 외롭고 길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밤을 체리가 짧고 달콤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약보다 안전하고 효과는 확실한 체리.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체리가 없다면 오늘 바로 하나 들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줌의 과일이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늙어 편안한 수면을 원한다면 키위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보기엔 새콤달콤한 과일 하나일 뿐이지만 키위는 불면증으로 지친 노년의 뇌를 조용히 달래주는 자연 수면제입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그 괴로움, 눈은 감겼는데 머리는 말똥한 그 고통, 키위 하나가 통째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키위는 잠을 유도하는데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키위에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생체리듬을 정상화시키고 수면 시작을 앞당기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단순히 졸리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잠이 드는 시간을 줄이고 잠든 후 깊은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이중 효과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불면증을 가진 성인들이 매일 자기 전 키위를 2개씩 먹은 결과 수면에 드는 시간이 평균 35% 빨라지고 전체 수면 시간도 13%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위 하나에 이런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키위를 단순히 다이어트 과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호르몬의 분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잠에서 깨는 얕은 수면 상태가 반복됩니다. 특히 새벽에 눈을 떠 다시 잠들지 못하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뇌 속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키위는 이 세로토닌을 보충하고 유지시켜주는데 매우 탁월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키위는 위장에 부담이 없고 혈당 지수도 낮아 밤에 먹어도 속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숙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키위는 이 모든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면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과일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신선한 키위는 산도가 높아 위가 약한 분에게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살짝 무른 상태로 먹거나 바나나와 섞어 스무디로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키위는 무조건 잠들기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 타이밍을 지키면 뇌와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김모 할머니는 늘밤에 잠을 설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불에만 누우면 하루 일과가 떠오르고 어두우면 생각이 더 많아지더라며 매일 새벽까지 뒤척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TV에서 우연히 키위가 수면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것이 키위 2개 챙겨 먹기였습니다. 첫날 저녁 9시에 키위 2개를 숟가락으로 퍼먹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설마 과일 하나 먹는다고 잠이 오겠어? 하고 비웃으며 누웠지만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눈이 감겼고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단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김 할머니는 거울 보자마자 세상에 눈밑이 안 꺼졌네?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동네에서 키위 박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키위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불면증엔 키위 2개면 끝! 이라며 강의까지 하십니다. 딸이 나보고 키위 냉장고에 없으면 불안해 보인대라며 웃으시지만 진짜 키위 덕분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김 할머니는 매일 저녁 키위 2개를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퍼먹으며 오늘도 꿀잠 예약이요라고 외치고 침대에 들어가신답니다.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키위를 먹고 잠이 잘 온다는 후기가 퍼지며 동네 마트에선 한때 키위가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밤은 고요하지만 그만큼 외롭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 긴 밤을 짧고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는 열쇠, 키위에 있습니다.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효과는 더 확실한 키위.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 키위 2개, 당신의 수면이 달라집니다. 깊은 잠, 달콤한 밤, 그 시작은 키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좋은 음식은 귀리죽입니다. 단순한 죽이 아닙니다. 불면증으로 잠 못 드는 밤, 천천히 퍼먹는 귀리죽 한 그릇이 당신의 뇌를 진정시키고 뒤척이는 몸을 조용히 잠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따뜻한 수면 해결책입니다.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닌데 놀랍게도 귀리죽은 노년 불면증의 천적입니다. 귀리에는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수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분비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귀리죽은 속을 따뜻하게 덮이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줘서 야간 공복감에 시달리는 노년층에게 최고의 야식입니다. 노인이 되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자다가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불면 패턴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불면증을 나이 탓이라며 참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우울증, 심혈관 질환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귀리죽이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 전체를 잠으로 이끄는 안전한 천연 수면 솔루션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 안정적인 혈당 유지가 밤새도록 이어지는 깊은 잠의 비결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생성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합니다. 귀리죽은 따뜻하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한 그릇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달게 하지 말고
꿀이나 바나나 한 조각 정도를 첨가해도 수면 유도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묽거나 너무 되지 않게 중간 농도로 끓이면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속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79세 이모 할머니는 늘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고통스러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다시 잠들 수 없는 밤이 너무 괴로워 병원을 들락날락하던 중 친구가 귀리죽 한번 먹어봐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하도 권하길래 마트에서 귀리를 사와 직접 죽을 끓여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녁 9시에 귀리죽 한 그릇을 따뜻하게 먹고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침대에서 이 시간은 뒤척였을 텐데 이날은 스르르 눈이 감기더니 새벽 5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놀라 눈을 뜬 할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며 거울을 봤고 눈 밑 다크서클이 사라졌다는 걸 보고 자신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귀리죽은 이 할머니 집에서 매일 밤 지켜야 할 수면 의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도 할머니 오늘 귀리죽 안 먹었어요? 하고 챙길 정도였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늘 귀리죽 얘기를 꺼내며 약값 들릴 필요 없다. 귀리죽 하나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 할머니의 별명은 지금 귀리 할매입니다. 지금 당신이 밤마다 뒤척이고 있다면 수면제를 찾기 전에 귀리죽을 먼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속이 따뜻해지고 뇌가 편안해지면 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노년의 밤을 가장 부드럽게 감싸주는 귀리죽 한 그릇, 그것이 당신의 꿀잠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 무섭지 않도록 오늘부터 귀리죽으로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면 쓸쓸하고 비참할 거야. 나이 들어 외롭게 죽는 거 아니야? 혼자 남는 건 실패한 인생이야. 세상은 이렇게 잔인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침없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아무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혼자 사는 삶은 승리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 중 첫 번째는 돈을 내 방식대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어 혼자 남는다는 것은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혼자 사는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돈을 쓸 때마다 계산이 따릅니다. 눈치를 보고 갈등을 조심해야 하고 심지어는 내 돈을 내가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배우자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핑계로 내 돈은 내가 모르는 새에 빠져나갑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아버지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라는 말에 가슴 졸이며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은 내 노후가 아니라 남의 노후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 어떻게 투자할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전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모은 돈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돈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도 내 마음입니다. 매달 얼마를 저축할지, 어느 날은 비싼 밥을 사 먹고 어느 날은 절약할지 모두 내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돈을 쓰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곧 인생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진정한 독립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혼자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돈 문제로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재산을 놓고 다투는 가족, 돈 때문에 멀어진 부부, 서로의 손을 잡고도 마음 한켠에 씁쓸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몫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돈 문제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서 돈을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돈은 곧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선택권은 존엄입니다. 노년에 돈을 쥐고 있다는 것은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혼자 벌어야 하고 혼자 살아야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모든 돈을 남편이 관리했고 생활비를 받는 것도 눈치 보는 일이었습니다. 손자 선물 하나 사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그녀는 매달 받는 연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합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 좋은 옷을 삽니다. 누구의 허락도 간섭도 없습니다. 원하는 취미를 배우고 가고 싶은 여행도 갑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꿈꿨던 제주도 여행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의 눈치, 가족들의 눈치에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오늘 당신도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질 때 생각하십시오.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자유,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축복. 노년의 진짜 행복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가고 싶은 모임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웃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웃어야 했고 듣기 싫은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억지로 참석한 모임에서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체면 때문에 인간관계 유지 때문에 꾹꾹 눌러 참으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이런 지긋지긋한 가식의 시간을 과감히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됩니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사람과만 인연을 이어가면 됩니다.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나를 깎아내리거나 만남이 끝나고 나면 마음만 지쳐버리는 사람과는 과감히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모임만 가면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야 하는 모임, 속마음을 숨기고 웃어야 하는 자리, 끝나고 나면 허탈감만 남는 모임에 더 이상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대화 속에 있는 시간이야말로 노년에 진짜 필요한 행복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누구의 기대도 짊어지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운 얼굴을 보고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모임에만 나가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노년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간관계는 결국 독이 됩니다. 허울뿐인 모임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끝없는 허탈감을 안깁니다. 사랑도 우정도 결국은 마음이 편안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인연을 끌어안는 것은 자해와도 같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이 모든 쓸데없는 관계를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과만 만나고 마음이 가는 모임에만 참석하는 자유. 그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 이제는 억지로 채우지 말고 진심으로 채워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남편과 자식들 모두 독립하고 난 뒤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전 친구들이 주최하는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시기와 험담이 난무하는 자리였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억지로 들으며 웃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허탈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그녀는 과감히 모임을 끊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책을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따뜻하고 의미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억지로 웃던 시간 대신 진심으로 웃는 시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내 노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그녀는 진심이 오가는 소수의 친구들과 가끔 만나 차를 마시고 가고 싶은 모임만 골라서 참석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인생,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마음 편한 사람과만 함께하고 마음 편한 자리에만 나가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억지로, 눈치로, 체면으로 이어가는 인생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진짜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자리에만 시간을 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진짜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눈치 보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고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 자식들의 눈치까지 살피며 내 인생을 뒷전으로 밀어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하고 웃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며 결국 내 삶은 남의 기대와 시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행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선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소리쳐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살면 언제 일어나든 언제 자든 무엇을 먹든 내 마음입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점심을 건너뛰어도 밤새 영화를 보다가 아침을 맞이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떠나고 싶으면 가방 하나 들고 훌쩍 떠나도 됩니다.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하면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있어도 됩니다. 내 기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기분이 꿀꿀하면 하루 종일 방에서 뒹굴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내 안의 작은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일입니다. 이 작은 자유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처음 경험해보면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눈치 보며 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남의 인생이 됩니다. 내가 웃고 울고 행복해야 할 순간들을 남의 기대와 눈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내 기분에 솔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노년은 다시 살아 숨쉬는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 가족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도, 직장을 고를 때도, 결혼할 때도 오롯이 자신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은퇴 후에도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시간을 마음껏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독립한 후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점심때 산책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골목길을 발견하면 아무 계획 없이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져 무작정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밤새 영화를 보고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평생 남 눈치만 보다가 이제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더 이상 남의 시선에 갇히지 마십시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내 기분에 솔직해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오직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채워 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고 노년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생활 패턴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남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춰 억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맞지도 않는 회식 자리에 억지로 웃으며 앉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행사에 끌려다니고 내 하루는 단 한순간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며 나의 시간, 나의 생활 패턴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혼자 살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점심을 몇 시에 먹을지, 밤에 몇 시에 잘지 모두 내 마음입니다.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눈치 볼 것 없이 늦잠을 자고 새벽까지 책을 읽고 싶으면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싶을 때는 거르고 두 끼를 몰아서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참견하지 않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의 리듬을 오롯이 존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나만의 시간을 창조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루를 디자인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생활 패턴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을 피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존중하고 내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다운 삶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노인은 규칙적으로 살아야 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푹 쉬고 에너지가 넘치면 밤새 무언가를 해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일찍 자려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가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리듬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으로 혼자 사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한 집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매일 아침 10시에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났다고 죄책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오후 3시에 먹고 저녁 대신 가벼운 간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영화를 보고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야 눈을 떴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불규칙하게 살면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 거야. 그녀는 점점 더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자유로운 생활 패턴 덕분에 오히려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리듬대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혼자 살면서 비로소 내 삶을 되찾았어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이 짜준 시간표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흐름을 내가 선택하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뜨겁고 자유롭게 빛나게 만드는 진짜 축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년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목숨처럼 아끼던 아이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빠집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너무 치열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노년에 의지할 곳 없이 자식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댄다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병원 갈 때 함께 해달라, 무거운 짐 좀 들어달라, 생활비 조금 보태달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부탁들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들은 속으로 한숨을 쉬고 부모를 만나는 걸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눈치 보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모를 피해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자식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쓸쓸히 남겨지는 현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참혹한 비극입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이 모든 비극을 막는 길입니다. 스스로 생활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부모를 존중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손을 벌리지 않고 기대지 않고 꿋꿋이 내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짐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피곤함과 죄책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거리를 벌려놓습니다. 노년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고 내 힘으로 생활하며 내 힘으로 하루를 채워나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연금을 알뜰하게 관리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을 스스로 했고 불편한 것은 이웃들과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해결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라는 질문에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걱정 안 끼치려고 이렇게 산다. 자식들은 부담감 대신 감사함을 느꼈고 그 덕분에 자주 찾아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살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롭고 당당해서 행복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노년에 자식들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짐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고 자식들과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이 있는 노년의 삶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남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건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받은 것입니다. 나를 갉아먹던 가식, 억지, 눈치에서 완벽히 해방된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웃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혼자 사는 노년은 절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답게 빛나는 가장 눈부신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은 축복받은 인생의 주인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첫 번째는 모르는 동네 걷기 여행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고독은 조용히 스며들어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세상은 점점 내 관심과 멀어집니다. 어느새 집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숨죽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 차가운 감정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 고독을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낯선 동네로 걷기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를 타고 두세 정거장만 가도, 지하철로 한두 코스만 내려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모르는 골목,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가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고독을 산산조각 냅니다. 모르는 동네를 걷는 순간 뇌는 깨어납니다. 새로운 풍경, 낯선 냄새, 처음 듣는 소리들이 지루했던 감정을 자극합니다. 내 발로 걸으며 발견하는 작은 변화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벽에 걸린 이름 모를 벽화, 동네 시장 구석에 숨겨진 오래된 분식집,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강아지들, 이런 작은 만남이 고독을 몰아냅니다. 낯선 골목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인사하는 이웃, 손 흔드는 아이들, 담장 넘어 웃는 노부부. 이 모든 순간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줍니다.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같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동네를 걷는 것은 스스로를 다시 세상 안으로 데려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집안에 갇혀 있으면 고독은 점점 깊어지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고독은 서서히 물러납니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고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며 삶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편한 신발 하나, 가벼운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를 갈지 미리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을 옮기면 됩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을 때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중반 여성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바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그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혼자 걷기 여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집 앞 버스에 올랐고 평생 가보지 않았던 옆 동네 시장에 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골목, 정겨운 이웃들, 생선 비린내와 떡볶이 냄새가 섞인 활기찬 거리 속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고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세상은 나를 아직 기다리고 있었구나. 지금 그녀는 매주 다른 동네를 찾아다니며 걷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하나씩 정복하는 재미도 느끼고 걷는 길마다 작은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젠 하루가 심심할 틈이 없어요. 내 발이 고독을 이겨냈어요. 오늘 당신도 모르는 동네로 걸어가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세상은 다시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고독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당신의 발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 버스나 타고 창밖 풍경 따라 노래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고독은 조용히 삶을 좀먹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반복하며 시간이 흐릅니다.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내 삶은 작아집니다. 결국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라는 절망감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영혼이 천천히 말라가다가 어느 순간 몸까지 굳어버립니다. 이 지독한 고독을 깨는 가장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 버스나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노래가 아닙니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 하늘의 구름을 따라 단순하게 말처럼 흥얼거리면 됩니다. 버스에 올라서는 순간 모험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모르는 설렘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낯선 거리, 사람들의 표정,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까지 모두 내 노래의 가사가 됩니다. 노래는 엉성해도 좋습니다. 박자는 틀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내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밖을 보며 노래를 부르는 순간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감정은 터지고 상상력은 살아나고 굳어있던 마음이 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내가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도 외롭다는 감정도 버스 안에서는 사라집니다. 사람들 틈에서 나만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에 따라 노래가 달라지고 슬펐다가 웃게 되고 웃었다가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이 진짜 내 인생의 노래가 됩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가사도 멜로디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버스 안, 그 흔들리는 좌석 위에서 마음 가는 대로 노래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남성 한 분은 은퇴 후 극심한 고독을 겪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자식들도 바빠져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 버스나 타자고 결심했습니다. 급하게 올라탄 버스는 생전 처음 가보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저기 노란 꽃 핀 공원에 나 혼자 걸어가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너무 웃겨서 혼자 킥킥 웃다가 계속해서 노래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빨간 지붕집 아래 강아지가 짖네. 내 마음도 따라 짖네. 푸른 하늘 구름 지나가네. 내 시름도 따라 흘러가네. 엉성한 노래였지만 그렇게 한참을 흥얼거리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재래시장이었고 그는 시장 구경을 하며 길거리 어묵도 사 먹고 사람들 틈에 섞여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산 것 같다. 지금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 버스를 타고 노래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느새 고독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버스를 타고 마음 가는 대로 노래를 흥얼거려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넓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노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세 번째는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겠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시작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돈을 움켜쥡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아끼고 또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탓입니다. 혹시라도 다칠까, 혹시라도 아플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통장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켜쥔 돈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과 두려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돈은 쌓이는 순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순간에만 생명력을 가집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사 먹고 즐거운 공연을 보고 오래 꿈꾸던 취미를 시작하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통장 속 숫자를 지키겠다고 홀로 침묵 속에 파묻혀가는 인생보다 웃고 즐기며 오늘을 사는 인생이 훨씬 더 값집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시작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외로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나는 소중하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고독이라는 괴물과 맞설 힘을 줍니다. 한 번 지갑을 열 때마다 삶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사는 것,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공방에서 작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 모두가 내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겠다는 결심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삶을 이제는 뒤집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의 눈총에 주눅 들지 말고 내가 웃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당당히 돈을 써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나를 위해 쓸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움켜쥐는 순간 돈은 차가워지지만 나를 위해 쓰는 순간 돈은 따뜻해집니다. 그 온기가 외로움을 몰아내고 다시 삶을 빛나게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통장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줄 작은 용기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자식, 손주들에게 필요한 건 아낌없이 내어줬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움츠러들어 하루하루를 적금처럼 아껴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작은 공방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것도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내가 이런 데 돈을 써도 될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자기 하나를 완성하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게 몇십 년 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달 한 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영화관에 혼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점점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나를 구했어요. 내가 나에게 돈을 쓰기 시작한 날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움켜쥔 손을 펴고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써야 합니다. 고독을 이기는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당히 따뜻하게 지갑을 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진짜 비결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네 번째는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은 점점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어야 살 것 같아서 비위를 맞추고 불편을 참으며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때 마음은 지쳐갑니다. 억지로 웃는 표정 뒤에는 쌓여가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받고 내 감정을 숨기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마다 고독은 깊어지고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노년에는 결단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 감정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편안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짜 고독은 사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곁에 억지로 남아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삶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눈치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노년의 품격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고독을 이깁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한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어진 10명보다 진심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평생 친구 모임을 억지로 유지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은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헐뜯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마음이 무겁고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아껴주는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주변에서는 외로워질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엔 모임이 끊긴 공백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대신 취미 교실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교도 헐뜯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으니까 오히려 세상이 따뜻해졌어요. 외롭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어요.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5번째는 작은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고독은 은밀하고 끈질깁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 대화 한 줄 없는 하루,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얼어붙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듯 보여도 깊은 곳에서는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이 고독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기차로 1시간 거리의 소도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바닷가 근처, 산책길 끝에 있는 작은 절집, 이런 곳이면 충분합니다. 짐도 무겁게 쌀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가방 하나, 편한 운동화 하나면 됩니다. 작은 여행은 무기력한 일상에 칼날을 세웁니다. 낯선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멈춰 있던 감정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공기 냄새가 다르고 하늘 색깔이 다르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조차 새롭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깊은 고독을 단숨에 흔들어 깨웁니다. 여행을 가면 길을 묻기 위해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음료를 사면서 짧은 인사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소한 대화 하나가 마음의 얼음을 녹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스스로를 돌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낯선 풍경 속에 홀로 서서 세상을 다시 마주할 때 내 안에 살아있는 힘이 깨어납니다. 작은 여행은 생명을 되살리는 소생술입니다. 지루하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탈출구입니다.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을 걷거나 작은 시골 마을에 들러 오래된 돌담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독이라는 괴물은 익숙한 공간에만 머뭅니다.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고독은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남성 한 분은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어들면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무표정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TV에서 작은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라는 문구를 보고 무작정 가방을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의 작은 해변 마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자마자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파도 소리만 듣고 있는 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한 번 가까운 곳으로 작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책길, 시골 장터, 작은 사찰, 곳곳을 누비면서 그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포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주인과 나눈 짧은 대화, 시장 골목에서 사 먹은 뜨끈한 어묵 한 꼬치,
그 모든 순간이 삶의 조각이 되어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여행이 내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했어요. 작은 여행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세상을 다시 만났어요. 여섯 번째는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외로움이 무서워서라도 인연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진짜 나를 살리는 관계인지 아니면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가족이니까, 예정이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끊지 못하면 고독은 더 짙어집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더욱 텅 비고 허전해집니다. 가식적인 대화, 피곤한 만남, 억지 웃음은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인연은 함께 있을수록 외로움을 깊게 만들고 결국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작정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진심 없는 인연,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이용하려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쉬워할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끊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더 이상 가식과 의무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요하고 따뜻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잡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허기를 채우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부릅니다. 진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나를 아끼고 내 평안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관계도 선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 10명보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한 명이 내 삶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친구 모임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험담을 일삼는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에 다녀오면 항상 마음이 허탈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끊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는 정중하게 연락을 끊고 대신 평소 가고 싶었던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요가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인연을 끌어안던 과거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만 남기니까 오히려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오늘 당신도 결단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진짜로 이기는 방법은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한 입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달콤하거나 바삭한 그 맛 뒤에는 심장을 멎게 하고 간을 망가뜨리며 삶의 마지막 시간을 앞당기는 침묵의 살인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식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7가지 음식 중 첫 번째는 베이컨, 햄, 소시지,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노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암을 키우는